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중앙에너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재료를 타고 있죠. 그 한 가지는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고, 한 가지는 국제유가 관련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들이 다 좋았습니다. 왜 재료들이 좋냐 하면,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 생산하는 것도 좀 못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상태들. 그래서 국제유가가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국제유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책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었고, 그럼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혜를 입는 거였고, 그 제로의 길이가 짧지는 않죠. 짧지는 않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로는 윤석열 관련주. 자, 윤석열 관련주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대권 수업을 받고 있다. 대권 수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정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끌어올리거나 또 우리나라가 경제 부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놓을 수가 있죠. 국제 정치 뭐 또는 경제를 알아야지만 또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도 역시 부동산 정책을 이해를 해야지만 또 정책을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대권 주자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대권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대 세력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뭐 부동산 정책을 묻든지 국제 정치를 묻든지 북한 핵 문제를 묻든지 물어왔을 때 누구보다도 더 앞선 지식을 보여줘야 되고 길을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권 수업을 받고 있다 했으니까 윤석열 제로도 역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나 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가상 대결 이론조사를 붙여도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제로도 길다. 그렇다면 여러분 국제유가 제로도 길었고, 그리고 대선 테마 제로도 길죠. 제법 깁니다. 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홀딩할 이유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차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사고 팔고 단타를 해도 되는 것이고, 또는 그냥 믿고 가만 내비둬도 되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자, 대량 거래가 있는데 떨어질 때 맥없이 떨어져 버렸죠. 이 맥없이 떨어지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다 팔지 않은 상태, 다 못 판 상태, 또는 매집만 하고 내려온 상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벽한 고점처럼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왔던 이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트 전체를 매집할 의사도 있을 수 있다. 제로가 두 개나 있고, 제로의 길이가 길고, 또 제로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눌러진 자리에서 공격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상승했을 때, 상승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큰 폭의 흔들기가 있죠. 예, 뭐 미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폭의 흔들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예, 여기를 돌파했을 때, 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를 돌파했을 때, 아, 이쪽에 매집을 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날 사고, 7주는 이제 금액 맞추느라고 산 거고요. 여기에서 사고, 한 번 사고, 두 번 사서 1,000만 원치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66%의 수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 산 이유도 아시겠죠? 조금 사고, 이것도 좋아, 더 사고 하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 그리고 차트 베이스들, 이게 바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현란하게 단타를 한다 치면, 제가 우리 이론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양봉 두 개에는 판다. 자, 큰 양봉 하나, 둘 있죠. 큰 양봉 두 개에는 판다. 팔죠. 이제 팔아야 되고, 팔고 나서 이만큼 많이 내리면, 얼마 내렸습니까? 많이 내리면,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22%나 내렸죠? 그러니까 뭐, 원래 자리 우리가 산다 치면 키스마크 자리, 요런 자리, 또는 요런 자리에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덜 떨어진 거고요. 어쨌거나, 판 것보다 10% 이상이나 20% 가까이 하락했을 때는 다시 살 수 있죠. 왜냐? 들고 있는 것보다 20%는 이익이니까. 다시 사고, 또 여기 이제 쌍봉 자리 아닙니까? 여기랑 쌍봉이기 때문에 팔고 나서 여전히 제로는 살아있으면 또 살 수 있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렸나요? 쌍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쌍봉을 돌파하면 뭐가 된다? 대박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모습 보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시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간 겁니다. 물론 표면적인 오늘 재료는 미국 송유관 테러, 그러니까 미국 송유관 기름 운송하는 그 배관 있죠. 거기에 이제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국제유가가 뛰고 하면서 수혜를 입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재료하고는 뭐 이런 재료가 나올 거라고는 몰랐지만 우리가 다른 재료 두 개를 엮어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이론에 의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치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보시면 수익을 주고 떨어지고 현란하게 단타했으면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라는 설계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솟구치면 팔 거야, 솟구치면 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 솟구치면 팔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또 솟구치면 팔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이런 어떤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그때 수익 챙길란다 생각하면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또 그게 아니라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난 길게 밀어줄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올라도 그냥 내비두고 내려도 내비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팔았더니 가버렸다, 이거는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런 매매를 작정하고 들어갔으면 그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완벽한 신고가 상한가가 돼버렸고, 예, 그죠? 여기 빼고는 뭐 몇 년치입니까? 20년치 정도 이상을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볼 필요도 있는 거죠. 또는 내일 조금 팔고 조금 남겨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은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료는 좋은데 여러분, 지금 뭐 시총이 700억대인데요. 뭐 매출에 비해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매출이나 덩치에 비해서는 시총이 뭐 저평가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지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분 구조. 한상열 17, 한상은 16, 한성이 7, 한석기 7. 그런데 지분율 얼마입니까? 49.88이고 자사주가 18%, 그 자사주 신탁이 1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는 겁니까? 우리 회사는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또는 우리 가족들한테 이 지분을 나눠줘도 될 정도의 미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여러분, 마진을 퍼센트로 먹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예를 들어서 1리터에 그냥 2,000원 주고 넣었다고 칩시다. 그냥 2,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이 20%, 예를 들어서 더 되죠. 한 50% 넘죠.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60%, 원가 뭐 20%, 원가 30%, 마진 10%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 팔 때는 마진이 뭐 100원이었는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2,000원이 되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국제유가라는 것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바닥으로 간다기보다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세상에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국제유가도 올라가는 게 맞겠죠.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기름을 보면은 뭐 700원, 800원 하지 않았습니까? 경유는 저는 300원대도 넣어본 것 같은데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그 재료는 점점 좋아지는 게 맞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타를 쳤어도 되고 들고 있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또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이런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공부를 해 두신다면 좋은 종목도 발굴하고 대응 방법도 익히고 훨씬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저의 멤버십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주식 공부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익들 많이 나시고 좋은 자리 매수하고 좋은 자리 매도하고 이런 전략들 잘 취하셔서 수익들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